오늘은 귀멸의 칼날.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어마무시한 작품이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격거는 제가 20살 이후로 처음 딱 귀에 꽂힌 작품이었고, 이제 귀칼도 그런 격이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그냥 여기저기서 개 호들갑들을 터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또 이거 큰 거 왔나? 제가 이제 보게 된 거는 무한의 열차가 상당히 흥행한 걸로 알아요. 국내에서도 2D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걸 보려면 그전까지 나온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무한의 열차도 극장 가서 보게 됐고, 진격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진격거는 그 소재나 이런 거 자체에 첫방부터 그냥 신선함이 있었다면, 귀멸의 칼날은 사실 기시감이 많이 들었어요. 좀 뻔해 보이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졌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그렇게 신선할 건 없었어요,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제 세대의 작품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뤄지는 요소들, 뭐 아이템들, 설정들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따라간단 말이죠. 초반 작품의 구성이. 근데 이제 무한의 열차에서 이 작가의 역량을 보았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바사삭. 어쨌든 못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약간 시대 배경은 이제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에 일본 시대 배경이에요. 약간 복장도 양복 입은 그런 분들도 있고, 도심에 가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온이라는 그 사람을 이제 먹어야겠죠? 사람의 피를, 쉽게 말하면 온이라고는 하지만 뱀파이어에 가까워요. 모든 설정이 인류에 반하는 그런 집단이 있고 이종들이 있다. 그래서 인간을 해치는, 자, 인간을 해치는, 그럼 여기서 뻔하죠. 인간을 구하는 집단도 있다. 걔네가 이제 귀살대라고 해가지고 오니 사냥꾼, 오니를 이제 잡는 애들이에요. 인간을 저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세고 셌죠. 사실 그냥 스킨 갈아 끼기야. 그런 건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선함은 없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탄지로라는 주인공인데요. 탄지로가 시골 변두리에 이제 가족들이랑 살아. 그 수술 만들어서 읍내에 파는 거야. 시장에 가서 팔고 오고 하는데, 산속에 있어, 집이. 외진데. 그래서 이제 그 숯 만들어서 갖다 팔고 오고 그걸로 이제 생계를 꾸리는 거죠. 뭐 형제들도 많아. 근데 어머님이 이제 홀로 키우고 있고, 아버님은 뭐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극에서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탄지로가 항시 하던 대로 숯 만들어서 막 행복하게 갔다 올게 막 이러면서, 뭐 여동생도 있고 조그만 애도 있고 뭐 조금 큰 애도 있고 뭐 다양하게 팔고 올게 이러면서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데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산 후입에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이런 할아버지가 있어. 그 산장 같은데. 그래서 탄지로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럴까? 그래가지고 하룻밤 잤어. 자고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할아버지랑 빠이빠이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웬걸 가족들이 다 도륙이 났어. 그냥 다 피칠갑이야, 집이. 요게 조금 굉장히 시각적으로 잔혹하게 그려집니다. 소년물 같지 않게 좀 잔혹하게 다뤄져요. 요건 좀 그런 맛이 있어. 귀칼은 좀 그런 고어한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온이를 따려면 목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이야. 근데 이제 가까스로 네즈코라는 여동생만 좀 숨이 할딱할딱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들쳐업고 구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뭐 이렇게 산을 내려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웬 놈이 나와가지고 막 칼질을 해. 탄지로랑 네즈코 죽이려고. 근데 뭐냐면 네즈코가 상태가 이상한 거야. 애가 약간 맛이 갔어. 침 질질 흘리고 막 갑자기 송곳니 나와 있고 눈 충혈돼 있고 막 이런 느낌이야. 알고 봤더니 이제 여동생이 오니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이상한 놈이 있어. 칼질하는 놈이.
하나 남은 이제 혈육이잖아. 이제 현실 부정을 해. 아니라고, 내 동생은 지금 괜찮다고. 근데 네즈코도 뭔가 그냥 일반적이지 않아. 약간 의지가 있어 보여. 그래서 이제 배로 온 놈이 이제 오니 사냥꾼이죠. 걔가 이제 칼을 거둡니다. 이제 약간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아. 니네 남매가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이러면서 그 탄지로한테 제안을 할 거예요. 오니 사냥꾼 이쪽으로 뭐 해가지고 이제 원수잖아. 오니가 가족의 원수고 여동생을 이렇게 만든 원수니까. 그러면서 탄지로가 귀살대 오니 사냥꾼이 되는 이야기다. 전반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가족의 복수 플러스 여동생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정상화 시킬 것인가, 요런 게 이제 가장 큰 탄지로의 초목표죠.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초기 편을 보고 무한의 열차를 이제 보러 갔는데, 이 작가의 기지가 어디서 빛나냐면, 귀살대에는 블리츠로 따지자면 이제 대장급 애들이 있어. 기둥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고, 귀살대에 이제 대장들이야. 대장급들. 걔네도 한 6, 7명 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랭코쿠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각 주마다 다루는 이제 그 특성이 있어요. 화염, 뭐 바람, 물, 뭐 사랑, 늘상 있는 그 특성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화염, 랭코쿠라는 그 대장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런 류의 특성을 다루는 작품들에서 화염이라 하면 주인공급이거든? 그렇잖아. 화염.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한의 열차 그 앞전 TV판에서 거의 안 나와. 한 신 정도 나와. 무한의 열차에서 본격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아, 이거 스폰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작가의 역량이 처음으로 빛났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냐면 이 무한의 열차에서 본격적으로 딱 한 번 그 온이랑 결전을 치르고 그냥 죽어. 난 거기서 마탱이가 갔어. 이 작가도 심상치 않다. 원래 그렇게 소비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를 보면 진짜 제일 멋있는 캐릭터일 수 있는 뭐 설정과 뭐 화염 이런 건데, 그냥 무한열차 편에서 그냥 한번 태운다고? 그냥 태워버린다고? 야, 이거 대단하네. 근데 그 태운 이유가 조금 지나면은 납득이 돼요. 왜냐면 그 포지션을 탄지로가 메꿔야 돼. 그래서 랭코쿠가 태워져.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탄지로 성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그 호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에 그 무한열차에서 니게로나! 뭐 이러잖아. 니게로나! 와, 그 부분에서도 성우가 진짜 연기를 잘해. 다 잘하지, 잘하긴 하는데 탄지로 성우가 너무 고트야. 독보적이니까 다른 애들이 잘 안 들어와. 아무튼 무한의 열차를 너무 재밌게 봤고, 진짜 일단 처음에 이 무한의 열차를 보기 전에는 진짜 왜 내가 또 그 색안경을 끼고 봤고 실망을 했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 작가가 되게 복합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장급들이 처음 딱 등장하고 모이는 씬이 있어. 이렇게 처음 딱 모이는데 난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아, 디자인 더럽게 별로네 이랬어. 아, 이게 뭐야 막 이랬어. 아, 무슨 여기 입안 맞박에 보석 박혀 있고 이상하게 스크래치 나 있고 이마에 뭐 이게 작화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아니 캐릭터 디자인이 거지 같은 거야. 어? 이 머리 봐, 이 머리 봐, 이 머리 뭐냐고 이거. 그나마 얘 괜찮아.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탄지로랑 네즈코랑 처음 대면하는 애예요. 그냥 족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야. 이제 물의 호흡을 아마 하고 있고, 이제 그 호흡이라는 건 얘네가 이제 다 칼질을 하는데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서 무공 비급 중에 하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성들이 있어. 얘가 이제 염주, 랭코쿠 딱 봤을 때 아, 이게
모르는 시선으로 보면 이게 멋있어? 이 캐릭터 디자인들이? 그래가지고 나 거기서 1차로 좀 실망했어. 무한의 열차 보기 전이죠. 그랬는데 귀멸의 칼날은 여기서 엄청난 작품이라는 걸 증명을 해. 뭐냐면 지금 저거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그죠? 지금 봤을 때의 느낌과 이 귀멸의 칼날을 보고 나서 저 캐릭터를 보잖아? 완전히 바뀌어. 개멋있어 보여. 작품을 보고 나면 개멋있어져. 그게 미쳤어. 그만큼 제일 두드러지는 거는 이 작품이 액션이에요, 액션. 액션이 미쳤어. 액션이 진짜 맛돌이야.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원작까지 해서 이 작품이 엄청나게 흥행이 되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견인한 케이스죠. 조금 둘러봐도 사실 원작 때는 이 정도까지는 인기나 인지도나 이런 게 많이 없었다가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면서 애니메이션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마무시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초기에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실력이나 처음에 또 많이 까였대요. 초안들이. 근데 이제 담당자가 조금 더 뭐 대중성을 띄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탄생한 게 귀멸의 칼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중성을 잡고 작가의 어떤 색깔을 넣음으로써 성공한 게 아닌가. 거기에 이 유포 테이블이라는 이 제작사가 진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거든. 귀칼 전에도 페이트 때문에 뭐 떴다고 알고 있는데 이 귀칼에서 아주 그냥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진짜 액션씬을 너무 잘 만들었고 액션씬 중에 저는 인상적인 게 칼의 이펙트가 재밌어요. 뭐랄까 약간 옛날 그 일본 민속화 그런 표현 있죠. 그게 재밌어. 요런 식, 요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겠죠? 요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느껴지죠? 요런 느낌. 그냥 빡빡빡 하이라이트 주고 요렇게 극단적인 대비로 액션 이펙트가 굉장히 멋있게 그려진다. 그만큼 액션이 미쳐가지고 다 씹어 먹어. 랭코쿠에서 약간 이거 뭐지? 이 맛 뭐지? 약간 아리까리했어. 분명 개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냐 얘? 이랬는데 그 환락편 보면서 텐겐의 그 전투에서 확실하게 느꼈어. 귀칼은 이 맛이구나. 그 환락과 전투 끝나니까 텐겐이 존내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이 콩깍지를 씌워. 액션 고글이라고 해야 되나? 비어 고글처럼 우리 술 마시면 이성이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것처럼 이 귀칼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캐릭터를 보는 그 눈이 달라집니다. 애니메이션이 여기까지 왔구나 싶고 진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숨 막힌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은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고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다니까. 이 액션 보십시오. 이 미친 액션. 이거 봐. 미쳤어. 이게 그리고 한 발 더 가는 그 액션. 한 발 더 가. 치약 짜듯 한 발 더 갑니다. 귀멸의 칼날은. 제가 미션 임파서블 때도 말씀드렸죠. 한 발 더 가.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액션이 끝날 법한 그 구간이 있거든. 근데 한 발 더 있어. 그게 미션 임파서블과 공통점이야. 이 액션 시퀀스에서. 목이 잘릴 듯 하는데 또 있어. 그런 그 액션 전개가 굉장히 맛돌입니다. 그런 부분에선 정말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액션 하나만으로도 참 그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제가 도곡마을 편까지 봤고 합동 그 훈련 편은 못 봤거든요. 그 합동 훈련 보고 8월 달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또 극장에서 보고 또 다루지 않을까. 이제 또 저거 한 게 그 도곡마을 편 마지막에 네즈코 관련된 씬이 있는데 그냥 또 거기서 또 울었잖아. 또 애니메이션 보고 운 거는 또 오랜만이야. 거기서 너무 슬프더라. 거기서 너무 슬퍼. 역시 탄지로의 그 호소력, 연기력 때문에 더 너무 슬펐습니다. 거기 도곡마을 편 마지막에
오니들의 서사도 다룬다는 점. 그렇게 신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니들의 어떤 과거, 오니가 되기 전 인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인간 시절 때의 그 사연들이 좀 다 있어가지고 그런 사연을 조명해주는 이런 것도 이 작품을 좀 풍성하게 해주죠. 저는 뭐 원작을 보지 않아서 도곡마을편 이후로는 스토리를 모르는데 최종 그 숙주가 있어요. 항상 그 이런 뱀파이어류에서는 최종 그 오리지널 걔가 있는데 걔가 무잔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 예상엔 그 무잔도 뭐 그런 서사를 굉장히 좀 후반에 또 깔아주지 않을까. 도곡마을편 후반에 왜 이렇게 됐는지 살짝 다루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작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 오니가 나쁜 애들이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근데 얘네들도 다 피해자나 다름없는 거야. 사실 무잔이 그냥 다 싹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오니를 원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니를 원한 것도 인간 시절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오니를 원했겠죠. 뭐 아니면 당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니가 된 이런 애들이 다 약간 피해자 느낌으로 좀 그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서사들을 좀 넣은 게 아닌가. 근데 무잔도 되게 잔혹하게 그려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곡마을편 그 후반 살짝 찍먹해 봤을 때 무잔도 아마 사연이 있는 걸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엔. 이 작가가 오니를 그려내는 그런 성향을 보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자기 혼자 막 천년을 사는데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 무잔의 사실 최종 목표가 나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 햇빛을 봐야 된다는 중간 목표야. 내가 봤을 땐.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세계를 정복하겠어. 뭐 인류를 다 도륙내겠어. 이런 게 없어. 제가 본 정보까지는 이런 게 없어. 단순히 얘는 자기 그 지금 몸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 그냥 제가 본 선에서 미래시 하자면 그냥 얘도 되게 외로웠고 고독했고 그래서 자기도 낮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까지는 아니고 무의식 중에 자기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삶을 좀 갈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의 어떤 인간 같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적인 부분을 꿈꾸는 그런 감정이나 서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뭐 그런 거 분명 나오겠죠. 뭐 피 빨아 먹는데 뭐 그런 철학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 뭐 살려면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의 기생수 철학처럼 기생수가 인간을 먹는 게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우리 인간 관점에서는 되게 흉악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편에선 그냥 생존 활동이란 말이지. 서로가 놓인 입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뿐이지 어떤 게 절대 선, 절대 악, 옳고 그름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입장의 차이지. 그런 식의 어떤 철학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또 많이 죽지 않을까? 전투하면서? 왜냐면 너무 많아. 쥐살 때 애들 인원수가 좀 많아. 뭘 하다가 죽고 뭐 하다가 죽고 약간 그런 식의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1대1로는 절대 무잔을 이길 수 없는 각인데 주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만방자한 그런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세니까 대장급들이니까. 근데 이 무잔을 상대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허물어지면서 뭔가 협동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탄지로가 마지막에 최종 각성을 하면서 그 카구라 그걸로 그냥 썰려고 하는데 무잔이 죽을까? 무잔이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잔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절대 악이라서 그냥 썰릴 것 같진 않다. 네즈코와 탄지로는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탄지로나 네즈코를 둘 중 하나를 죽이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남매의 해피엔딩이 이 작품이 걸어온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막판에 그렇게 어이없이 이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별을 시킨다? 그런 선택은 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둘을 다 살아남아서 먼저 떠나보낸 그 가족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동생 결혼도 시키고 뭐 이런 느낌?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제 그 미래시였고요. 저는 도곡마을 편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스토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최종막이 오르다 보니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종장까지 다 보고 제 이 미래시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제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리사님이라고 계신데 일단 보컬부터가 사기야. 그분도 호소력이 짙어. 보컬 자체가. 그래가지고 음악도 상당히 맛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열의 칼날 얘기를 해봤고요.